저는 옛날 가족을 옛날 살리기 위해 사내의 아주 먼 옷을 옛날에 입었습니다. 맑은 그러나 바람이 오늘 불어오는 온 세상 앞에서 어느 바로 이 산골 여인의 마을의 몸으로 저 그릴길을 때문에 상처 입은 무척이나 사람들을 좋아하던 지켜내겠습니다. 지혜로운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처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글을 떼고 책을 줄줄 채 정도로 아주 영특한 아이였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로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처지가 되었어요. 병드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위해 처녀는 밤낮으로 햇바느질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고 집안을 일으킬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처녀는 남몰래 굳은 결심을 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싹둑 자른 뒤 낡은 사내아이의 옷을 꺼내 입었답니다. 사내아이로 변장한 처녀는 자신의 이름을 남동생의 것인 윤식으로 고치고는 보찜을 단단히 메고 한양으로 향하는 길고 험난한 길을 나섰습니다. 나라에서 세운 최고의 학당인 성균관에 들어가면 기숙을 하며 마음껏 글을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가난한 집에 달마다 쌀과 돈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발바닥이 부르트고 찬 이슬을 맞으며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걸음 끝에 마침내 크고 웅장한 한양 도성 문턱을 밟게 되었어요. 저잣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넘쳐났지만 처녀의 눈에는 오직 굳게 닫힌 성균관의 묵직한 대문만이 가장 먼저 들어왔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 성균관 앞마당에서는 큰 시험이 열렸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긴장한 얼굴로 붓을 쥐고 있었지요. 처녀도 커다란 소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먹을 갈며 그동안 밤을 새워가며 익혔던 문장들을 차분하게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감독관들이 매서운 눈초리로 마당을 오갔지만 처녀는 흔들림 없이 하얀 화선지 위에 유려하고 굳센 필치로 자신의 깊은 뜻을 담아내려 갔답니다. 주변의 사내들은 앳되고 여린 얼굴에 처녀가 써내려가는 막힘없는 문장을 곁눈질하며 내심 감탄을 금치 못하는 눈치였어요. 마침내 모든 시험이 끝나는 징소리가 울려 퍼졌고 처녀는 후련한 마음으로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를 알리는 방이 나붙었고 붉은 종이 위에는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급제한 윤식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녀는 기쁨의 눈물을 꾹 참으며 성균관의 청금복을 받아들고 기숙사인 동재의 작은 방으로 배정을 받아 짐을 풀었어요. 방 안에는 은은한 묵향이 깊게 배어 있었고 밖에서는 밤낮으로 선비들이 글을 읽는 낭낭한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여인의 몸으로 수많은 사내들과 한 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처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마구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행여나 목욕을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들키지는 않을까 매사에 조심해야 했지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동재의 방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방을 쓰게 된 선비였어요.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이 반듯하고 규칙을 목숨처럼 여기기로 유명한 깐깐하고 올곧은 성품의 이선비였지요. 차가운 얼음처럼 무뚝뚝한 표정으로 방 안으로 들어선 이선비는 구석에 바짝 붙어 앉아있는 처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가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책을 펼쳤습니다. 처녀는 그 숨막히는 어색함 속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행여나 자신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거슬리지 않을까 조심조심 숨을 쉬며 눈치만 살펴야만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처녀가 앞마당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려는데 등 뒤에서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맑은 물가에 새로 들어온 얼굴이 보이니 아침 공기가 참으로 달구나 하며 밝게 웃어 보이는 이는 바람처럼 자유롭기로 소문난 김선비였지요. 그는 늘 한 손에 부채를 쥐고 다니며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쾌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앳된 얼굴로 우물쭈물하는 처녀에게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며 이곳 생활이 처음이라 낯설 테지만 내가 잘 도와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답니다. 성균관에서의 팍팍한 일상 속에서 두 선비는 마치 전혀 다른 계절처럼 처녀의 곁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 선비는 겉으로는 늘 매서운 눈빛으로 처녀의 흐트러진 옷깃이나 잘못된 글귀를 지적하며 차갑게 대했지만 밤늦게까지 촛불을 끄지 못하는 처녀를 위해 슬그머니 방의 온도를 높여주곤 했지요. 반면 김선비는 언제나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다가와 무거운 책보따리를 대신 들어주거나 저잣거리에서 몰래 사온 달콤한 엿을 처녀의 주머니에 슬쩍 넣어주며
다정한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상반된 성격을 가진 두 사람의 보살핌 속에서 처녀는 매일 밤 자신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들킬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달래야만 했어요. 성균관의 하루는 매일 동이 트기 전 새벽 별을 보며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어 한밤중이 되어서야 끝이 났습니다. 무거운 청금복 아래 압박붕대로 가슴을 단단히 동여매고 남자들 사이에서 씩씩하게 걸음을 옮겨야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단하고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처녀는 고향에 계신 병든 어머니와 배를 태는 어린 동생을 떠올리며 몰래 눈물을 닦아내고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붓을 곧게 쥐었답니다. 어려운 경전을 읽고 토론하는 자리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뛰어난 통찰력과 지혜로운 답변으로 주변 유생들의 감탄을 자아내며 서서히 자신의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명륜당에서는 늙은 스승을 모시고 학문에 대한 깊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올바른 도리가 무엇인가를 묻는 스승의 날카로운 질문에 다른 유생들은 저마다 어려운 옛 성현의 말을 빌려 대답하느라 쩔쩔매고 있었지요. 그때 처녀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백성의 배고픔을 먼저 헤아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군자의 가장 첫 번째 도리입니다. 하고 낭낭한 목소리로 답을 올렸어요. 그 소박하지만 진심이 듬뿍 담긴 대답에 명륜당 아는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스승은 기특하다는 듯 수염을 쓰다듬으며 빙그레 웃어 보였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선비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묘한 흔들림과 함께 처녀의 올곧은 성품을 칭찬하는 듯한 따스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늘 엄격한 잣대로 남을 평가하던 그조차도 화려한 말솜씨보다 진정성을 담은 처녀의 깊은 마음에 작은 감동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지요. 한편 창가에 기대어 부채를 살랑이던 김선비 역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처녀를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무언의 큰 응원을 보내주고 있었어요. 이렇듯 성균관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 아슬아슬하고 고단했지만 처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두 사람 덕분에 조금씩 따뜻한 색깔로 채워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몸을 숨긴 채 살아가는 일은 결코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았고 어느 깊은 밤 처녀는 그만 지독한 열병에 걸려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경전을 베껴 쓰고 몰래 빨래까지 하느라 무리를 한 탓에 가녀린 몸이 마침내 한계를 맞이하고 만 것이지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불덩이처럼 뜨거운 몸으로 끙끙 앓는 처녀를 발견한 것은 다름 아닌 한방을 쓰는 무뚝뚝한 이선비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규칙을 어겼다며 차갑게 화를 냈을 그가 이번에는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와 처녀의 이마에 맺힌 땀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처녀의 열을 내리기 위해 서둘러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던 이선비는 우연히 풀어 헤쳐진 옷깃 사이로 단단하게 감겨있는 하얀 압박 붕대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순간 그의 호랑이 같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손에 쥐고 있던 물수건이 툭 하고 차가운 방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내렸어요. 눈앞에 있는 앳되고 여린 동방생이 사내가 아니라 가혹한 운명에 맞서 산의 옷을 입어야만 했던 갸륵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선비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끙끙 앓으며 애처롭게 숨을 내쉬는 처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깊고 무거운 한숨을 토해내고 말았지요. 다음 날 아침 힘겹게 눈을 뜬 처녀는 자신의 옆자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이선비를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행여나 자신의 흉한 모습을 들켰을까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이선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탕약을 무심하게 툭 밀어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이 다 낫기 전에는 서당에 발을 들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차가운 한마디를 남기고 방을 나서는 그의 넓은 등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녀는 그가 자신의 큰 비밀을 눈치채고도 말없이 거친 풍파로부터 자신을 덮어주고 지켜주려 한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창호지를 넘어 방안을 포근하게 비출 무렵 다정한 김선비가 한 아름 약봉지를 품에 안고 헐레벌떡 처녀의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밤새 아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저잣거리 의원을 찾아가 몸에 좋다는 귀한 약재들을 자신의 쌈짓돈을 몽땅 털어 잔뜩 지어 온 것이었지요.
아픈 동생을 챙기는 친형처럼 다정하게 처녀의 이마를 짚어보는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는 숨길 수 없는 깊은 걱정과 애틋하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처녀는 두 선비가 자신에게 베풀어주는 이토록 과분한 은혜와 따뜻한 마음에 그만 목이 메어 조용히 이불깃을 쥐고 눈물을 삼켰어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면서 성균관 은행나무 마당에는 노란 잎이 소복하게 쌓여갔고 세 사람 사이의 감정은 더욱 깊고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는 언제나 처녀의 뒤에서 묵묵히 그녀의 방패막이가 되어 거친 말들을 막아주었고 김선비는 항상 그녀의 곁에서 햇살처럼 밝은 웃음으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었지요. 처녀는 두 사람의 듬직하고 따뜻한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리면서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밤잠을 설쳐야만 했어요. 자신이 거짓된 모습으로 두 사람의 진심을 속이고 있다는 깊은 죄책감이 날마다 그녀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처녀는 모두가 잠든 고요한 기숙사 캔마루에 홀로 나와 밤하늘에 밝게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며 고향에 계신 식구들을 간절히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보내준 쌀과 돈으로 어머니의 기침이 부었을지, 어린 동생의 움푹 팬 볼에 따뜻하게 살이 올랐을지, 눈을 감아도 선명한 그리움이 밀려와 조용히 눈가를 적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돌아가면 집안은 영영 무너지고 말 것이기에 그녀는 젖은 눈을 거칠게 소매로 닦아내고는 다시 한번 두 주먹을 꽉 쥐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떤 거친 시련과 위기가 닥쳐오더라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낡은 가문을 내가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지요. 다음날 명륜당에서 열린 큰 강회에서 처녀는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남김없이 쏟아내며 학문적 성취를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나라의 큰 법도와 백성의 도리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녀가 쏟아내는 명쾌하고 깊이 있는 문장들은 성균관의 깐깐한 유생들조차도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만큼 대단한 것이었지요. 무뚝뚝한 이선비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속으로 깊은 찬사를 보내었고 다정한 김선비는 가장 앞자리에 앉아 연신 박수를 치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처녀의 맑고 당찬 기운은 어두침침했던 성균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굳게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마저 서서히 열리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햇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역시 깊어지는 법이어서 처녀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수록 그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차가운 눈빛들 또한 성균관 곳곳에 조용히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뛰어난 성적으로 앞서 나가는 처녀의 곁에 성균관 최고의 선비 두 사람이 늘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니 이를 시샘하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하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지요. 방 안에서 홀로 옷을 갈아입거나 밤늦게 우물가에서 세수를 할 때마다 처녀는 누군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몰래 훔쳐보고 있다는 묘한 시선과 섬뜩한 느낌을 종종 받곤 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작은 나뭇잎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며 뒤를 돌아보는 날들이 하루하루 길어지며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처녀는 동생에게 보낼 붓과 종이를 사기 위해 모처럼 성균관 대문을 나서 번화한 저잣거리로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옮겼고 수많은 인파 속을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진열된 가판대를 둘러보며 값싸고 질 좋은 종이를 고르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운 여인들의 화장품과 머리꽂이가 놓인 가게 앞에서 멈춰 서고 말았어요. 반짝이는 은비녀와 향긋한 분내음은 오랫동안 사내의 투박한 옷차림으로 스스로의 아름다움을 숨기고 살아와야만 했던 처녀의 깊은 마음속에 묻혀있던 작은 여인의 본능을 슬그머니 일깨워 주었지요.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예쁜 장신구들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아쉬운 마음으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렇게 장신구 가게 앞에서 넋을 잃고 있던 처녀의 어깨를 누군가 툭 치며 밝게 웃으며 반갑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는 다름 아닌 김선비와 이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잣거리 구경을 나왔다며 환하게 웃는 김선비와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바라보는 이선비는 처녀가 여인의 물건들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던 모습을 발견하고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려 했지요. 처녀 역시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고르고 있었다고 더듬더듬 얼버무리며 서둘러 종이와 붓을 챙겨 들고 뒤돌아 도망치듯 자리를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두 선비는 허둥지둥 멀어지는 처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보며 각자의 가슴속에 묘한 떨림과 깊은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며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성균관으로 돌아온 늦은 저녁, 처녀의 낡은 책상 위에는 누군가 몰래 놓고 간 작고 정교한 붉은 칠을 한 나무 상자 하나가 달빛을 받아 다소곳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낮에 저잣거리에서 처녀가 차마 사지 못하고 아련하게 바라보기만 했던 바로 그 반짝이는 은비녀가 고운 비단 위에 예쁘게 놓여 있었지요. 누가 보냈는지 이름조차 적혀 있지 않았지만 처녀는 이것이 겉으로는 차갑지만 속은 한없이 따뜻한 두 사람 중 누군가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리고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은비녀는 고단하고 팍팍한 성균관 생활 속에서 처녀가 아주 잠시나마 본래의 여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하고도 소중한 작은 위안이 되어 주었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물건은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었기에 처녀는 항상 옷깃 가장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두어야만 했어요. 행여나 동지의 유생들이 짐을 뒤지다가 이를 발견하기라도 한다면 그날로 성균관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평생 얼굴을 들지 못할 수모를 겪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녀는 잠자리에 들 때도 무거운 띠를 풀지 않고 주머니를 가슴팍에 단단히 품은 채 누군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선잠을 자야만 했어요. 진실을 감추고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녀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은 가을 낙엽이 떨어지듯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위기를 향해 내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을비가 쓸쓸하게 내리던 날, 젖은 옷을 말리며 책을 보던 처녀는 불현듯 고향집에 피어있을 들국화를 떠올리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무거운 짐과 가문을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때로는 숨막히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두 사람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언젠가 이 험난한 시간이 모두 지나고 거짓된 옷을 훌훌 벗어던진 채 진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처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비록 지금은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있지만 저 멀리서 비쳐오는 새벽빛을 믿으며 처녀는 오늘도 묵묵히 차가운 먹을 갈아 종이 위에 글을 적어 내려갔답니다. 결국 처녀의 하루하루는 가문을 다시 세우겠다는 굳센 다짐과 두 사내 사이에서 흔들리는 묘한 감정이 어우러져 한편의 위태로운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안개 속에서도 꿋꿋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그녀의 용기는 참으로 가상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처연하고 아프게 다가왔지요. 낡은 청금복 자락에 가려진 여인의 진짜 얼굴과 마음이 과연 언제까지 비밀로 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채 밤하늘의 달빛만이 조용히 그녀를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가올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처녀의 올곧은 마음과 그녀를 아끼는 두 선비의 따뜻한 손길은 결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성균관 기숙사의 불빛들도 하나둘씩 꺼지며 풀벌레 소리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처녀는 두꺼운 책을 덮고 단정하게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내일은 조금 더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속으로 가만히 기원하며 지친 두 눈을 스르르 감았어요.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소리가 자장가처럼 마음을 다독여주는 가운데 처녀의 작은 방 안에는 애틋하고 맑은 달빛만이 부드럽게 창호지를 넘어와 포근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균관에서의 조용하고도 위태로운 밤은 흔들리는 세 사람의 깊은 인연과 다가올 내일의 소란을 품은 채 아주 따뜻하고 다정하게 깊어가고 있었답니다. 평화로워 보이던 성균관의 일상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바로 처녀의 뛰어난 재능을 시기하는 심술가진 최유생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는 뼈대 있는 가문의 자제라는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지만 학문적 성취는 늘 처녀에게 뒤처져 속으로 깊은 앙심을 품고 있었지요. 매번 명륜당에서 칭찬을 독차지하는 처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최유생의 눈빛에는 독사가 킬리를 튼 것 같은 싸늘하고 매서운 도끼가 어리곤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처녀의 흠을 잡아내어 성균관에서 쫓아내고
자신의 깎인 자존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매일매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곁을 맴돌기 시작했어요. 최유생은 처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끈질기게 관찰하며 아주 작은 빈틈이라도 찾아내려 눈에 불을 켜고 다녔습니다. 곰곰이 살펴보니 사내 치고는 어깨가 지나치게 좁고 걸음걸이가 사뿐거리며 말씨 또한 묘하게 부드럽다는 사실이 그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지요. 게다가 무거운 짐을 들 때마다 끙끙대며 힘들어하는 모습이나 땀을 흘려도 결코 옷깃을 시원하게 풀어 헤치지 않는 행동들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최유생은 저 녀석이 분명 숨기고 있는 커다란 비밀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동재의 유생들을 하나둘씩 몰래 불러 모아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릴 은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유생은 삼삼오오 모여 앉은 유생들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추며 새로 들어온 윤식이라는 녀석의 행동거지가 영 의심스럽지 않으냐고 넌지시 운을 띄웠습니다. 사내 대장부가 다약볕 아래서 땀방울을 흘리면서도 목덜미 하나 내놓지 못하고 얼굴은 기생처럼 뽀얀 것이 어딘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혀를 끌는 찼지요. 처음에는 그저 실없는 소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유생들도 최유생의 끈질긴 모함에 조금씩 동요하며 처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의심의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발이 달려 순식간에 기숙사 전체로 퍼져나갔고 처녀가 지나갈 때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불쾌하고 날카로운 소리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게 되었어요. 성균관 담장 안에서 맴돌던 그 흉흉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어느새 한양의 번잡한 저잣거리와 마을 어귀까지 은근슬쩍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떡을 파는 아주머니도 집신을 엮는 할아버지도 성균관에 들어간 앳된 유생이 사실은 꼬리가 9개 달린 여우가 둔갑한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쑥덕거렸지요. 시장통 국밥집에 모인 사람들은 사내 행세를 하는 수상한 녀석 때문에 신성한 배움의 전당인 성균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근심 어린 목소리로 떠들어대곤 했습니다.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굳은 다짐 하나로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처녀의 앞날에 짙은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채 말이지요. 한편 성균관 식당 구석에는 평생토록 묵묵히 가마솥에 불을 떼며 밥을 지어온 허리가 굽은 나이 지긋한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이 노인은 말수는 적었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유생들을 겪어보며 사람의 본성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해안을 지녔지요. 노인은 유독 처녀가 식당에 올 때마다 따뜻한 밥을 꾹꾹 눌러 담아주며 그녀의 맑고 선한 눈동자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비밀을 이미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으로 평생 불을 만지는 삶이었지만 노인의 마음속에는 고단한 짐을 짊어진 어린 처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따스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처녀가 모두가 떠난 텅 빈 식당에 남아 설거지를 돕고 있을 때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은밀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밤길의 그림자와 맑은 물가를 조심하거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차가운 물빛에 비친 진짜 모습은 결코 숨길 수 없는 법이니라 하고 짧지만 무거운 한마디를 남겼지요. 갑작스러운 노인의 말에 처녀는 등골이 오싹해지며 들고 있던 사기 그릇을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마음을 진정시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구분 등을 돌려 화덕으로 향했고 처녀는 그 깊은 충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다가올 알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해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요. 소문이 돌기 시작하자 깐깐하고 올곧은 이선비의 마음속에서도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커다란 혼란과 이름 모를 불안감이 소용돌이치며 매일 밤 그를 괴롭혔습니다. 원칙과 규율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온 그였지만 알아누운 처녀의 하얀 압박 붕대를 우연히 본 이후로 그의 시선은 언제나 처녀의 가냘픈 뒷모습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지요. 겉으로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잘못된 글귀를 지적하며 엄하게 대했지만 남몰래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유자차를 올려두거나 묻은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선비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변화가 몹시 낯설고 당황스러웠지만 처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 강렬하고 깊은 감정만큼은 도저히 억누르거나 숨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다정하고 쾌활한 김선비 역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부채를 손에 쥔 채
남몰래 깊고 애틋한 한숨을 푹푹 내쉬는 날들이 잦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타고난 눈치로 처녀가 여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진작부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에 저잣거리에서 산 예쁜 은비녀를 몰래 책상에 올려둔 주인공이기도 했지요. 언제나 환한 웃음으로 처녀의 무거운 마음을 달래주려 애썼지만 행여나 그녀가 상처받고 이 험난한 성균관에서 쫓겨날까봐 가슴 졸이며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이선비 못지않았습니다. 김선비는 혹여 다른 유생들이 짓궂은 장난을 치려 할 때마다 슬쩍 나타나 재치 있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바꾸며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이렇게 두 선비가 각자의 방식으로 처녀를 애틋하게 품고 보호하려 들자 세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묘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가 처녀에게 무뚝뚝하지만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넬 때면 김선비는 다정한 미소를 띠면서도 묘한 질투심에 휩싸여 곁을 떠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곤 했지요. 반대로 김선비가 처녀를 데리고 우물가에서 장난을 치며 맑은 웃음소리를 낼 때면 이선비는 먼 발치에서 팔짱을 낀 채 서운하고 부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는 했습니다. 처녀는 두 사람의 엇갈리는 시선과 뜨거운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고마움과 미안함에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붉어진 얼굴을 푹 숙이곤 쌩걸음으로 자리를 피하기 일쑤였답니다. 이들의 복잡한 마음을 알리 없는 심술푸든 최유생은 처녀를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 교묘하고 악독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힐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동재의 기숙사 방 앞을 기웃거리며 문틈 사이로 무엇인가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뱀처럼 교활한 눈을 번뜩였지요. 또한 식당이나 명륜당에서도 늘 처녀의 곁에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어 곤란한 질문을 던지거나 억지로 거친 장난을 걸어 그녀가 당황하는 모습을 어떻게든 끌어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런 짓궂은 괴롭힘이 계속될수록 처녀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가 쌓여갔고 깊은 밤 홀로 숨을 죽여 눈물 짓는 횟수 또한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며 안타까움을 더해갔어요. 식당의 늙은 노인은 아궁이 앞에서 묵묵히 뎃감을 던져 넣으면서도 성균관 마당을 오가는 유생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예리하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특히 얄미운 최유생이 처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밟으며 못된 짓을 꾸미는 것을 볼 때면 혀를 끌점 차며 어리석은 중생이 죄를 짓는구나 하고 나직하게 혼잣말을 중얼거리셨지요. 노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정성을 다하며 처녀가 이 거센 풍랑을 무사히 이겨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묵묵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인이었기에 처녀의 가냘픈 어깨에 얹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아픈 것인지 깊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어느 늦은 오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최유생은 계곡으로 멱을 감으러 가자며 동재의 유생들을 억지로 이끌었고 처녀 역시 그 무리에 억지로 끼게 되었습니다. 사내 대장부들이 떨은 땀을 흘렸으니 시원하게 찬물에 몸을 담그는 것이 마땅하다며 처녀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 끄는 최유생의 억지에 처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식당 노인이 경고했던 맑은 물가를 조심하라는 깊은 조언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기에는 이미 주변 유생들의 시선이 너무나 날카롭게 꽂혀 있었습니다. 결국 처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계곡으로 향하며 제발 하늘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신을 구해주기를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계곡에 도착하자마자 신이 난 유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윗옷을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차가운 물속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 물장구를 치며 요란하게 더위를 식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차마 옷깃 하나 풀지 못한 채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다리가 아파서 물에 들어갈 수 없다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요.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최유생은 얄미운 웃음을 흘리며 다가와 사내가 왜 이리 몸을 사리냐며 억지로 처녀의 청금복 고름에 거칠게 손을 뻗어 당기려 했습니다. 순간 숨이 떼슬 듯한 끔찍한 공포가 처녀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녀는 꽉 감은 두 눈 사이로 절망적인 눈물을 한 방울 툭 떨어뜨리며 굳게 입술을 깨물었어요. 바로 그 아찔한 찰나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날아온 하얀 부채 하나가 최유생의 손등을 매섭게 탁 치고 지나가며
그의 무례한 행동을 단숨에 저지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본 곳에는 언제나처럼 환하고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눈빛만큼은 서리빨처럼 차가운 김선비가 바위 위에 여유롭게 서서 이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무더운 날씨에 물놀이도 좋지만 억지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꾸짖는 김선비의 위험 앞에 최유생은 슬그머니 손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처녀는 그제야 멈췄던 숨을 깊게 몰아쉬며 주저앉을 뻔한 다리에 힘을 주고 자신을 아슬아슬하게 구출해준 김선비를 향해 말없는 감사의 눈빛을 간절하게 올려다 보았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뒤늦게 산길을 올라온 이선비 역시 굳은 얼굴로 상황을 파악하고는 최유생을 향해 호통을 치며 험악해진 분위기를 단번에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성균관의 유생으로서 학문에 정진하기도 모자란 시간에 이 무슨 천박하고 어리석은 장난이냐며 매섭게 꾸짖는 그의 목소리는 계곡의 물소리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지요. 이선비의 불같은 호통에 기가 죽은 유생들은 서둘러 옷을 주워 입고 뿔뿔이 흩어졌고 최유생 역시 속으로 분을 사기며 씩씩거리는 발걸음으로 황급히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선비는 벌벌 떨고 있는 처녀에게 묵묵히 다가가 자신의 넓고 따뜻한 도포자락을 벗어 덮어주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산이 되어 주었어요. 성균관으로 돌아오는 길은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처녀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놀란 토끼처럼 뛰는 심장 소리와 지울 수 없는 깊은 두려움이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양옆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걸어가는 김선비와 이선비의 따뜻한 온기가 아니었다면 그녀는 당장이라도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서럽게 울어버렸을지도 모를 만큼 끔찍한 하루였지요. 두 사내는 처녀가 느끼는 극도의 불안함을 깊이 공감하면서도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네기보다는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으로 자신들의 애틋하고 굳건한 마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 사람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서로를 향해 깊이 이끌리게 되었고 위기 속에서 피어난 묘한 감정은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계곡에서의 사건 이후 최유생의 자존심은 크게 구겨졌고 처녀를 향한 그의 지독한 원한과 시기심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넘어 아예 노골적으로 처녀를 조롱하고 괴롭히기 위한 비열한 방법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하기 시작했지요. 명륜당에 앉아 있을 때 처녀의 방석 밑에 뾰족한 가시를 몰래 숨겨두거나 아끼는 붓을 부러뜨려 먹물통에 빠뜨려 버리는 등 치졸한 짓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졌습니다. 그런 괴롭힘 속에서도 처녀는 묵묵히 부러진 붓을 씻어내고 가시를 치우며 꿋꿋하게 학업에 매진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멍이 들고 피가 나는 듯한 깊은 아픔이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처녀가 달빛을 피상 삼아 웬마루에 걸터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어김없이 나타나 마른 등을 토닥여준 것은 식당의 노인이었어요. 모진 바람이 불어야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법이라며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건네는 노인의 거친 손길에는 할아버지가 손녀를 어루만지는 듯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지요. 노인은 너무 애쓰지 말거라. 세상이 너를 속일지라도 내 안의 맑고 고운 심성은 언젠가 빛을 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라 하고 나지막하고 포근한 위로를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 따스한 숭죽 한 모금과 진심 어린 위로에 처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을 왈칵 쏟아내며 노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이나 서럽게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답니다. 며칠 뒤 성균관 후원에서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글을 읽던 처녀의 방 앞을 서성거리던 김선비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한 채 돌아섰습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의 그조차도 매일같이 야위어만 가는 처녀의 가엾은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크나큰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물을 동원해서라도 당장 그녀를 이 차갑고 거친 곳에서 구출해내어 따뜻한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뜻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김선비는 그저 바람결에 처녀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녀의 웃음을 되찾아주겠다고 어두운 밤하늘을 향해 수없이 맹세하고 또 맹세했어요.
한편 불의를 보고는 절대 참지 못하는 꼿꼿한 이선비는 최유생의 도를 넘은 괴롭힘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판단하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결단을 내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동제의 기율을 담당하는 장의를 찾아가 최근 유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부당한 핍박과 근거 없는 거짓 소문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엄숙하고 강력하게 요청했지요. 이선비의 곧고 바른 성품을 익히 알고 있던 장애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유생의 비열한 행동들을 은밀하게 감시하며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에 돌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이선비의 분노는 조용히 성균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처녀를 해치려는 악한 무리들을 향해 서서히 겨누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균관 안팎으로 불안한 공기가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처녀 역시 더 이상 숨어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작지만 굳센 결심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고향에 있는 동생에게 보낼 서찰을 쓰면서 그녀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붓을 꼭 쥐고 나는 결코 이 부당하고 어리석은 폭력에 무릎 꿇지 않을 것이라 다짐했지요. 당당하게 실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비열한 소문들을 낱낱이 깨부수어 진정한 선비의 도리가 무엇인지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주리라 결심하며 책 속의 지혜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시련이 닥칠수록 오히려 더욱 단단해지고 맑게 빛나는 처녀의 눈동자는 다가올 커다란 폭풍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처럼 숭고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어요. 늦은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달빛이 스며드는 창호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들에게 닥친 복잡하고 애틋한 운명에 대해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녀는 두 사내에게 빚진 커다란 은혜와 갚을 길 없는 마음을 헤아렸고 이선비와 김선비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소중한 단 한 사람을 위해 무엇을 희생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성균관의 밤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엇갈린 마음과 숨겨진 비밀들이 얽히고 설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아슬아슬한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만이 고요한 정막을 깨뜨릴 뿐 이들의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켜줄 위로는 그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아궁이의 불씨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식당 문을 단속하던 노인은 기숙사 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걱정스러운 한숨을 가볍게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젊은 청춘들의 뜨겁고 시린 마음들이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커다란 파도가 결국 성균관 전체를 한바탕 뒤집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오래된 경험으로 직감하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부디 저 여리고 맑은 아이가 다치지 않고 이 거센 풍파를 지혜롭게 이겨내어 반짝이는 별처럼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늘에 대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하셨습니다. 노인의 작고 따뜻한 소망은 찬바람을 타고 밤하늘로 올라가 둥글고 밝은 달빛과 섞이며 처녀가 머무는 작은 방의 창호지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내렸어요. 소문과 오해, 그리고 시기심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는 가운데에서도 세 사람의 깊은 인연은 위기를 걸음삼아 흔들림 없이 더욱 단단하고 질기게 엮여가고만 있었습니다. 처녀를 음해하려는 최유생의 검은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울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향한 두 선비의 사랑과 연민은 불꽃처럼 걷잡을 수 없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과연 처녀가 숨기고 있는 치명적인 비밀이 언제 세상에 폭로될지, 아니면 그들의 지극한 보호 아래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을지 모두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는 듯한 성균관의 밤은 깊어만 가고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다가올 커다란 폭풍의 전조가 어둠 속에 고요히 웅크린 채 아침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성균관의 가을은 유난히도 깊고 서늘하게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처녀의 마음속에는 매일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듯 불안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최유생의 집요한 괴롭힘과 의심의 눈초리는 날이 갈수록 그 수위를 높여갔고 이제는 동제 기숙사 안에서도 숨을 죽이고 지내야 할 만큼 숨 막히는 시간들이 이어졌지요. 처녀는 자신의 작은 실수 하나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처녀가 땀에 젖은 청금복을 우물가에서 몰래 빨아 널어두고 잠시 명륜당의 서책을 가지러 간 사이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처녀의 빈방을 지나치던 심술잠은
최유생은 열린 문틈 사이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작은 보찜 하나가 삐쭉 나와 있는 것을 매의 눈으로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도 처녀의 물건들을 샅샅이 뒤져 흠을 잡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던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요. 능구렁이 같은 손놀림으로 보찜의 매듭을 풀고 옷가지들을 거칠게 파헤치던 최유생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 물체가 덜컥하고 걸려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번 김선비가 저잣거리에서 몰래 사다 주었던 붉은 칠을 한 나무 상자 속에 반짝이는 고운 은비녀였던 것입니다. 은비녀를 집어든 최유생의 눈동자는 먹이를 발견한 승냥이처럼 잔뜩 커졌고 입가에는 비열하고도 잔인한 미소가 스멀스멀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만이 모여 학문에 정진하는 이 신성한 성균관 기숙사 방에서 여인네들이나 꽂는 화려한 은비녀가 나왔다는 것은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발칙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 물건이야말로 건방진 윤식이라는 녀석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고 성균관 밖으로 멀리 내쫓아버릴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증거품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최유생은 재빨리 비녀를 자신의 넓은 도포자락 깊숙한 곳에 감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휘파람을 불며 처녀의 방을 유유히 빠져나갔답니다. 잠시 후 명륜당에서 서책을 한 아름안고 방으로 돌아온 처녀는 처참하게 파헤쳐진 보찜과 어지럽게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보고 그만 심장이 맺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짐을 뒤져보았지만 목숨처럼 소중하게 깊이 숨겨두었던 붉은 나무 상자와 은비녀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진 뒤였지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득한 절망감 속에서 처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의 비밀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모아 쥐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제 가문을 일으키겠다는 간절한 꿈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참담한 슬픔에 몸을 가누지 못했어요. 그 시각 최유생은 동제마당 한가운데에 평소 자신과 어울려 다니던 유생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중대 발표를 하듯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헛기침을 크게 한번 내뱉은 그는 품속에서 반짝이는 은비녀를 쑥 꺼내어 높이 쳐들고는 이것이 바로 그 수상쩍은 윤식의 방에서 찾아낸 요사스러운 물건이라며 목청을 높였지요. 유생들은 사내의 방에서 여인의 장신구가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흉흉한 의심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습니다. 성균관의 엄격한 기강을 우롱한 죄를 엄히 물어 당장 명륜당 앞마당에 꿇어앉히고 당장 쫓아내야 한다는 격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험악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은 금세 이선비와 김선비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고 두 사람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며 단숨에 동제마당으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최유생의 손에 들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은비녀를 본 순간 김선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쥐고 있던 부채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처녀의 슬픈 뒷모습을 위로하기 위해 저잣거리에서 샀던 바로 그 물건이었기에 모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단번에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선비 역시 차가운 눈빛 너머로 거친 분노와 깊은 당혹감을 숨기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주먹을 꽉 쥐며 당장 최유생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려 했지요. 이선비는 최유생의 멱살이라도 틀어치 기세로 무섭게 다가가 남의 방을 함부로 뒤지는 것은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천박하고 비열한 짓거리라며 서리빨 같은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최유생은 전혀 굽히지 않고 뻔뻔하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며 성균관의 신성한 규율을 어기고 여인네의 물건을 숨긴 저 녀석의 죄가 훨씬 더 무겁다고 악을 썼지요. 흥분한 유생들은 최유생의 말에 동조하며 처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사태는 두 선비가 막아서기에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크게 번져버렸습니다. 김선비는 핏발선 눈으로 유생들을 가로막으며 섣부른 억측으로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며 큰 소리를 쳤지만 이성일은 군중의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방 안에서 넋을 잃고 눈물만 쏟아내던 처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고함 소리와
자신을 향한 날선 비난들을 들으며 깊은 절망의 넷으로 한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끝까지 비밀을 지켜내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과 부주의함에 대한 자책감이 가슴을 날카로운 빗으로 후벼 파는 듯했고,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는 생각에 숨조차 쉴 수 없었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처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찌르는 것은 자신 때문에 곤경에 처한 두 선비가 밖에서 억울한 모욕을 당하며 싸우고 있다는 참담한 사실이었습니다. 나 하나 살겠다고 빚어진 거짓말이 결국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말았다는 깊은 죄책감에 처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한편 마당에서의 거친 승강이는 훈장님과 장이가 나타나 호통을 치고 나서야 간신히 멈추었지만, 성균관 전체에는 이미 폭풍 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처녀의 정체에 대해 온갖 자극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을 지어내어 떠들어댔고, 처녀를 향한 차가운 멸시와 조롱의 눈빛은 성균관 곳곳에 도끼처럼 퍼져나갔지요. 이선비와 김선비는 장이에게 불려가 처녀의 행동거지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는 매서운 추궁을 받았지만 굳게 입을 다문 채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가 모두 실추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오직 처녀를 안전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모든 비난과 의심을 막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이선비는 텅 빈 명륜당 대청마루에 홀로 우두커니 앉아 밤하늘에 뜬 차가운 달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가슴속에 일어난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평생 율법과 도리를 목숨처럼 지켜온 그가 한 여인의 거짓된 신분을 덮어주기 위해 스승과 동기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은 뼈를 깎는 듯한 커다란 고통이었지요. 하지만 눈을 감으면 고단한 삶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던 처녀의 맑은 눈동자와 꿋꿋한 목소리가 떠올라 결코 그녀를 차가운 세상 밖으로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선비는 차라리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처녀 대신 성균관을 떠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 하는 깊고 무거운 고뇌에 빠져 밤이 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다정한 김선비 역시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방바닥을 서성이고는 자신이 무심코 건넨 은비녀가 처녀를 째참에는 끔찍한 족쇄가 되었다는 사실에 뼈저린 자책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야 했는데 자신의 얄팍한 배려가 결국 그녀를 가장 큰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예리한 칼날이 되어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왔지요. 그는 만약 이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아 처녀가 관하로 끌려가게 된다면 가문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라도 반드시 그녀를 빼내어 먼 곳으로 도망치게 하리라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늘 실없는 농담으로 사람들을 웃게 만들던 김선비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처녀를 향한 절박하고 애타는 걱정만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짙게 깔려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대에 탄 눈으로 밤을 지새운 처녀는 아무도 몰래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식당 뒷간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불씨를 살피던 노인과 조용히 마주쳤습니다. 노인은 붉게 충혈된 처녀의 눈을 묵묵히 바라보더니 따뜻한 누룽지 끓인 물을 사발에 가득 담아 건네며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처녀의 차가운 두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지요.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해는 반드시 떠오르는 법이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겠지만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운명이 아니니라 하고 나직하지만 힘있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처녀는 노인의 따뜻한 온기와 지혜로운 말씀에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 소리를 삼키며 한참을 서럽게 울었고 노인은 말없이 그녀의 등을 다독여 주었어요. 노인의 굽은 등을 뒤로 하고 돌아오며 처녀는 이제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서 다른 사람의 뒤에 숨어 눈물만 흘리지 않겠다는 아주 단호하고 굳센 결심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거짓말로 인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두 선비가 다치고 평생의 은인인 식당 노인마저 곤란해지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것이지요. 그녀는 짐을 모두 싸들고 야반도주를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떳떳하게 가문을 일으키려 했던 자신의 처음 뜻을 저버리는 가장 비겁하고 치욕스러운 도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처녀는 내일 아침 모든 유생들이 모이는 명륜당 앞마당에서 자신이 여인임을 스스로 떳떳하게 밝히고 모든 벌을 달게 받으리라 굳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은 처녀는
방으로 돌아와 그동안 소중하게 베꼈었던 서책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 책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며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계신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에게 보내는 눈물 젖은 긴 서찰을 써내려가며 불효한 딸을 용서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먹물에 꾹꾹 눌러 담았지요. 사내의 옷을 입고 이곳에 들어올 때의 당찬 포부와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짧은 시간이나마 배움의 기쁨을 누리고 따뜻한 정을 느꼈음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촛불은 흔들리며 타들어갔지만 처녀의 마음속에 몰아치던 두려움과 혼란의 폭풍우는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서서히 가라앉으며 고요하고 단단한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어요. 동이 트기 전 처녀는 마지막으로 가장 깨끗한 청금복을 꺼내어 단정하게 차려입고 머리에 쓴 유건의 매듭을 어느 때보다도 꽉 조여매며 마음가짐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가냘프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사내 대장부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녀를 향해 쏟아질 수많은 비난의 화살과 차가운 돌팔매질이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진실을 마주하겠다는 용기가 두려움을 아주 훌륭하게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를 향해 묵묵히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답니다. 아침 햇살이 성균관 마당을 서서히 비추기 시작할 무렵 유생들은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거나 명륜당으로 모여들며 어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최유생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무리의 한가운데 서서 오늘이야말로 훈장님께 모든 사실을 고하여 그 가증스러운 녀석을 성균관 밖으로 멀리 내쫓아버리겠다며 침을 튀기며 으름장을 놓고 있었지요. 이선비와 김선비는 오탄 얼굴로 마당 한편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며 처녀의 방 쪽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을 어찌 수습해야 할지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성균관의 아침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금방이라도 큰 폭발이 일어날 것 같은 아슬아슬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어요. 그때 동제 기숙사 쪽에서 처녀가 아주 바르고 단정한 걸음걸이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이자 시끄럽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많은 눈동자가 일제히 처녀를 향해 매섭게 꽂혔고 그 시선들 속에는 혐오감과 경멸, 의심과 조롱 등 온갖 날카롭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번뜩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처녀는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앞을 응시하며 마치 장수가 전쟁터에 나아가듯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명륜당 앞마당의 한가운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결연한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거룩한 기운에 최유생을 비롯한 유생들은 순간 흠칫 놀라며 자신들도 모르게 좌우로 길을 터주며 뒤로 물러서고 말았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선 처녀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이선비와 김선비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식당 노인을 향해 깊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큰 절을 올렸습니다. 두 선비는 처녀의 뜻밖의 행동에 당황하여 황급히 달려오려 했지만 처녀가 손을 들어 멈춰달라는 신호를 보내자 굳은 얼굴로 그 자리에 멈춰서서 불안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윽고 처녀는 다시 몸을 곧게 일으켜 세우고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유생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진실을 쏟아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어깨 위에는 성균관의 무거운 규율과 가문의 명예, 그리고 거짓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모든 회한이 보이지 않는 큰 십자가처럼 무겁게 얹혀 있었어요. 처녀의 맑고 결연한 눈동자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고요하던 성균관 앞마당에 바람이 한 점 불어와 낡은 청금복 자락을 파르르 떨게 만들며 지나갔습니다. 심술탐은 최유생은 팔짱을 낀 채 콧방귀를 뀌며 어디 변명이나 한번 들어보자며 비아냥거렸고 유생들은 숨을 죽인 채 처녀의 입에서 과연 어떤 놀라운 말이 튀어나올지 집중했지요.
이선비는 안타까움에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도 모를 지경이었고, 김선비는 차마 그 가혹한 순간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지그시 두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던 식당 노인만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마주하는 용감한 새의 날갯짓을 속으로 깊이 응원하고 따뜻하게 축복해주고 있었답니다. 이윽고 처녀는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며 자신이 이곳에 들어온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한 채 품고 살았던 아픈 비밀을 천천히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거짓된 허울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모든 죄를 달게 받겠다는 그녀의 첫마디는 마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거대한 바위처럼 쿵 하고 떨어져 내렸지요.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내의 옷을 입어야만 했던 그 기구하고도 슬픈 사연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에 아슬아슬하고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성균관의 역사를 뒤흔들 만큼 거대한 파도가 일기 직전 폭풍의 눈 속에 들어선 것처럼 모두가 얼어붙은 채 그녀의 붉은 입술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처녀가 입을 떼려는 찰나 어디선가 호통치는 소리가 들려오며 명륜당 안에서 훈장님과 장이가 엄숙한 표정으로 걸어나오며 유생들의 무리를 매섭게 가르고 나타나셨습니다. 훈장님은 굳은 얼굴로 처녀를 쏘아보며 아침부터 마당에 모여 이 무슨 해괴한 소란이냐며 불호령을 내리셨고, 최유생은 이때다 싶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억울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는 은비녀를 높이 쳐들고 이 발칙한 자가 성균관의 신성한 기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묻 유생들을 기만했다며 처녀를 당장 벌해달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여 고자질을 해댔습니다. 훈장님의 시선이 은비녀와 처녀를 번갈아 향하며 날카롭게 빛났고, 상황은 처녀 스스로 고백하기도 전에 억지로 발가벗겨져 더 큰 벼랑 끝으로 등 떠밀리듯 위태롭게 몰려가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처녀는 훈장님의 불호령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다소곳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 깊게 절을 올리며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 자가 들고 있는 은비녀는 제 방에서 나온 것이 맞사오나 저는 결단코 성균관의 학문을 모욕하거나 동학들을 속여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또박또박 말을 이었지요. 그녀는 자신이 감추고 있던 치명적인 비밀의 껍데기를 스스로 깨뜨리고 나와 세상의 편견과 차가운 시선 앞에 헐벗은 진실의 모습으로 아주 떳떳하게 맞설 모든 준비를 완전히 끝마쳤던 것입니다. 처녀의 너무나도 당당하고 맑은 태도에 훈장님은 잠시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셨고, 악에 받쳐 길길이 날뛰던 최유생조차 일순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멍하니 벌리고 말았어요. 마침내 억눌렸던 진실의 본물이 터지기 시작했고, 처녀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신 후 마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 그녀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두 선비는 끓어오르는 슬픔과 깊은 자책감에 고개를 떨구었고, 식당 노인은 거친 손으로 눈가를 몰래 훔쳤으며 심지어 처녀를 미워하던 몇몇 유생들조차 그녀의 처연한 모습에 묘한 동정심을 느꼈지요. 오직 최유생만이 악독한 눈을 부라리며 처녀가 무너지는 꼴을 기어이 보겠다고 이빨을 갈았지만 이미 처녀의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거룩하고 눈부신 기운은 아무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었습니다. 성균관의 낡은 기와지붕 위로 아침 해가 찬란하게 솟아오르고 처녀의 길고 험난했던 거짓된 연극이 마침내 그 장엄하고도 슬픈 끝을 맺으려는 눈물겨운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처녀는 명륜당 앞마당에 무릎을 꿇은 채로 크게 숨을 한번 내쉬고는 마침내 참아왔던 진실을 낭낭한 목소리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과 동학들께 지은 죄가 산처럼 크오나 저는 본래 사내가 아니라 가혹한 운명에 맞서야만 했던 가난한 집안의 여식이옵니다. 하고 한 점 부끄럼 없이 또렷하게 말했지요. 그 한마디가 허공에 떨어지자마자 마당에 모인 수많은 유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하며 크게 술렁거렸고, 훈장님 역시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결코 흔들림 없이 바르고 단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을 날카롭게 찌르는 수많은 시선들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후 병드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을 홀로 책임져야 했던 눈물겨운 지난날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약값을 구하기 위해 밤낮 없이 팻바느질을 했지만 기울어가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에는 여인의 가녀린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남겨주신 책들을 보며 키워온 학문에 대한 깊은 열망과 가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목숨을 걸고 남동생의 이름으로 산의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맑고 슬픈 목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서히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성균관에 들어와 밤낮으로 글을 읽고 무거운 청금복 아래 압박붕대로 가슴을 동여매며 참아내야 했던 그 고단하고 험난했던 시간들도 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행여나 정체가 탈로 날까봐 한겨울에도 찬물로 몰래 씻고 아파도 끙끙대며 홀로 열병을 이겨내야만 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책을 펼치고 성현들의 지혜를 배울 때만큼은 그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고 동학들과 함께 올바른 도리를 논하는 시간이 진심으로 행복했었다고 눈물 지었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깨달은 유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며 숙연해졌답니다. 최유생이 훔쳐내어 들고 있는 저 은비녀에 대해서도 처녀는 한치의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떳떳하게 스승님께 아뢰었습니다. 저 물건은 결코 요사스러운 목적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고단한 성균관 생활 속에서 제가 여인임을 잊지 않게 해준 작고 소중한 위안이었습니다. 하고 말이지요. 차마 저작거리에서 사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던 제 가엾은 처지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가 남몰래 책상 위에 두고 간 따뜻한 마음의 증표였을 뿐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처녀의 당당하고도 슬픈 변명의 훈장님은 복잡한 표정으로 긴 수염을 쓰다듬으셨고 그 비녀의 진짜 주인이었던 김선비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남몰래 눈시울을 붉혔어요. 비록 가문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신성한 학문의 전당인 성균관의 엄격한 기강을 어지럽힌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다며 처녀는 깊이 엎드렸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거짓말 때문에 훌륭하신 스승님과 동학들의 명예에 큰 누를 끼쳤으니 이제 어떠한 가혹한 벌을 내리시더라도 원망 없이 달게 받겠사옵니다. 하고 다짐했지요. 당장 관아로 끌려가 옥살이를 하거나 성균관 밖으로 내쫓겨 평생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끔찍한 운명 앞에서도 그녀의 태도는 놀랍도록 의연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니 오히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듯 처녀의 맑은 얼굴에는 한결 평온하고 고요한 빛이 감돌고 있었답니다. 처녀의 처연하고도 진실된 고백이 모두 끝나자 명륜당 앞마당은 거친 파도가 지나간 바다처럼 깊고 무거운 침묵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었던 유생들조차 그녀의 기구한 사연과 효심에 감동하여 차마 돌을 던질 수 없었고 훈장님 역시 처녀의 올곧은 심성의 깊은 갈등을 느끼셨지요. 하지만 이때 눈치가 없는 심술붓은 최유생만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당 한가운데로 불쑥 나서며 길길이 날뛰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 여우 같은 계집애 뻔뻔한 감언이설에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당장 저 발칙한 자를 관아로 넘겨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옵니다. 하고 악을 썼어요. 최유생은 신성한 성균관에 여인네가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이미 나라의 큰 법도를 무너뜨린 씻을 수 없는 대역죄라며 개품을 물고 처녀를 몰아세웠습니다. 자신의 학문이 뒤처지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 늘 처녀를 시기했던 그는 이번 기회에 아예 처녀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독한 마음을 품고 무자비하게 공격해댔지요. 어찌 감히 여인의 더러운 몸으로 명륜당 대청마루에 앉아 거룩한 옛 성현의 글을 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우리 모두를 능멸한 처사이옵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악독한 외침은 깊은 연민에 빠져있던 마당의 공기를 다시 한번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처녀는 묵묵히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언제나 호랑이처럼 매섭고 규칙을 깐깐하게 따지기로 유명했던 이선비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서며 최유생의 앞을 거대한 산처럼 떡하니 가로막았습니다. 스승님, 비록 저자가 여인의 몸으로 성균관을 기만하였으나 그동안 보여준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뛰어난 성취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훌륭했사옵니다 하고 쩌렁쩌렁하게 외쳤지요.
이선비는 처녀가 명륜당에서 논했던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진정한 군자의 도리를 조목조목 읊으며 그녀의 맑고 올곧은 인품을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기율을 중시하던 이선비가 앞장서서 여인을 두둔하고 나서자 유생들은 더욱 크게 놀랐고 최유생은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일그러지고 말았답니다. 이선비의 용기 있는 행동에 힘을 얻은 다정한 김선비 역시 재빨리 처녀의 다른 쪽 곁으로 다가와서며 매서운 눈빛으로 최유생을 쏘아보았습니다. 스승님, 저 비열한 자가 들고 있는 은비녀는 제가 윤식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자 저잣거리에서 남몰래 사다가 책상 위에 올려둔 것이옵니다 하고 김선비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마당은 다시 한번 크게 술렁였고 훈장님은 헛기침을 하시며 김선비의 뜻밖의 말에 매우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전혀 굴하지 않고 꼿꼿하게 서서 내가 동학을 아끼는 마음으로 준 선물이 어찌 성균관을 어지럽힌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최유생을 압박했어요. 김선비는 여유로웠던 평소의 모습을 완전히 지우고 차가운 분노를 담아 남의 기숙사방을 몰래 뒤져 물건을 훔쳐낸 최유생의 파렴치한 범죄를 매섭게 꼬집었습니다. 그 사내대장부라 자처하면서 어찌 동학의 방에 도둑처럼 숨어들어 물건을 훔치고 그것을 빌미로 남을 헐뜯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단 말이오 하고 크게 호통을 쳤지요. 여인이 사내의 옷을 입은 죄보다 군자의 도리를 저버리고 남을 모함하기 위해 절도마저 저지른 당신의 그 시커먼 마음속이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하오 하고 일갈했습니다. 김선비의 뼈 때리는 날카로운 지적에 최유생은 말문이 막혀 어버버거리며 쥐고 있던 은비녀를 떨어뜨릴 뻔했고 유생들의 시선은 일제히 최유생을 향해 차갑게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두 선비가 처녀를 양옆에서 든든하게 호위하며 최유생의 치부를 낱낱이 들추어내자 당당했던 최유생의 기세는 순식간에 꺾이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파놓은 교활한 함정에 오히려 자신이 깊숙이 빠져버린 꼴이 되어버렸으니 그동안 뼈대 있는 가문이라 거들먹거리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던 것이지요. 훈장님은 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구의 잘못이 더 크고 무거운지 신중하게 가리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무거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처녀는 자신을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준 두 사람의 든든하고 따뜻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참았던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볼 위로 하염없이 흘려보냈어요. 그때 식당 쪽에서 지켜보던 허리가 굽은 노인이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명륜당 앞마당 한가운데로 조용하지만 위험 있는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평생 가마솥에 불만 떼던 천한 노인이 스승님과 유생들이 모인 신성한 자리에 불쑥 나타나자 모두가 의아한 눈빛으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호기심 있게 바라보았지요. 노인은 훈장님을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린 뒤 갈라지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늙은이가 감히 한 말씀 올리겠사옵니다 하며 무거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남들이 잠든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태춘이를 도맡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하늘이 내린 착한 심성을 가진 아이옵니다 하고 외쳤어요. 노인은 처녀가 그동안 겪어온 남모를 눈물과 고통 그리고 진정한 선비로서의 바른 자세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열변을 토해냈습니다. 겉모습이 여인이라 하여 어찌 그 안에 담긴 맑고 깊은 학문의 뜻까지 거짓이라 폄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란 본디 마음을 닦는 것이 아니옵니까 하고 꾸짖었지요. 평생 밥을 지으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았지만 이 아이만큼 백성을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는 진짜 군자의 마음을 품은 자를 나는 본 적이 없소이다 하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천한 노인의 뼈대 있는 가르침과 진심이 담긴 호소는 명륜당 마당에 모인 모든 잘난 선비들의 굳은 마음을 세차게 때리며 커다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답니다. 노인의 말씀이 끝나자 마당에는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겁고 숙연한 침묵이 흘렀고 최유생을 지지하던 몇몇 유생들조차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학문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사람의 진실된 마음을 보지 못하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억울한 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웠던 자신들의 좁고 어리석은 소견을 뼈저리게 반성하게 된 것이지요.
처녀는 자신을 위해 기꺼이 굽은 허리를 펴고 나서주신 식당. 할아버지의 크나큰 은혜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파오며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계속 쏟아냈습니다. 이선비와 김선비 역시 노인의 지혜롭고 깊은 말씀에 깊은 존경의 눈빛을 보내며 처녀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가슴 벅차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한참 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훈장님은 마침내 무거운 수염을 쓸어내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엄숙한 표정으로 앞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훈장님의 입에서 떨어질 준엄한 판결을 숨죽여 기다렸고 마당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극한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꽉 채워져 있었지요. 훈장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최유생을 먼저 쏘아보시며 너는 동학을 질투하여 물건을 훔치고 억지 소문으로 성균관의 화합을 깨뜨린 아주 비열하고 질 나쁜 죄를 지었다고 호통치셨습니다. 남을 헐뜯기 위해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는 자는 군자의 자격이 없으니 당장 짐을 싸서 이 신성한 명륜당 마당에서 영원히 떠나거라 하고 불호령을 내리셨어요. 훈장님의 단호하고도 매서운 불호령이 떨어지자 핏기가 싹 가신 최유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만 아무도 그를 부축해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치졸한 짓들이 낱낱이 발각되고 오히려 쫓겨나는 신세가 되자 그는 억울하다며 발버둥을 쳤지만 장이가 다가와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마당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요. 그토록 처녀를 괴롭히며 성균관에서 내쫓으려 혈안이 되어 있던 자가 결국 자신의 파놓은 함정에 빠져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짐을 싸서 도망치듯 쫓겨나고 만 것입니다. 비열한 음모를 꾸미던 최유생의 뒷모습이 성균관 대문 밖으로 쓸쓸히 사라지자 마당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둡고 탁한 기운도 서서히 안개처럼 걷히기 시작했답니다. 최유생이 쫓겨난 후 훈장님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처녀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셨고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훈장님은 처녀 앞에 서서 한참을 묵묵히 내려다보시더니 네가 비록 여인의 몸으로 우리 모두를 속인 큰 죄를 지었으나 그 근본이 지극한 효심에서 비롯되었음을 내 안다 하고 나지막이 말씀하셨지요. 아비를 잃고 병든 어미를 살리고자 한 그 처절한 마음을 어찌 율법의 잣대로만 잔인하게 처벌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야말로 공자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인의가 아닐 것이다 하고 덧붙이셨습니다. 훈장님의 뜻밖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용서의 말씀에 처녀는 놀란 고개를 들어 스승님을 우러러 보았고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서는 폭포수 같은 감격의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성균관은 나라의 법도가 살아있는 곳이니 네가 계속 이곳에 머물며 사내들과 섞여 글을 읽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 허락할 수가 없구나 하고 훈장님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대신 너의 뛰어난 학문적 재능과 그 올곧은 심성이 썩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우니 내 특별히 서찰을 써서 훌륭한 규방 스승에게 너를 보내 계속 배움을 이어가도록 도와주마 하셨지요. 비록 성균관 유생이라는 자랑스러운 꼬리표는 떼어내야 했지만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안전하고 떳떳한 길을 열어주신 훈장님의 크나큰 은혜에 처녀는 바닥에 엎드려 하염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의 바다와 같은 넓은 아량과 따뜻한 배려에 마당에 모여있던 유생들 역시 마음속 깊이 감동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처녀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답니다. 거친 폭풍우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명륜당 앞마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되찾았고 하늘의 구름도 한결 맑고 청명하게 개어 있었습니다. 이선비와 김선비는 처녀의 곁으로 다가와 서서 비로소 안도의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팽팽하게 굳어있던 어깨의 긴장을 풀고 아주 부드럽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처녀 역시 두 사람을 향해 맑게 웃어 보였고 이제 더 이상 붕대로 가슴을 동여매거나 밤마다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나니 세상이 이토록 눈부시게 아름답고 공기가 달콤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온몸 깊숙이 느끼며 마음의 평온을 아주 온전하게 되찾고 있었어요. 이선비는 무뚝뚝했던 겉모습을 벗어던지고 처녀에게 다가와 너의 그 고든 심지와 용기가 진정한 사내대장부보다 훌륭했으니 앞으로도 그 맑은 뜻을 꺾지 말거라 하고 다정하게 격려했습니다.
그의 차갑던 눈빛은 봄눈이 녹듯 따뜻하게 변해 있었고 규칙만을 따지던 고집스러운 선비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깊이 있는 군자로 훌쩍 성장해 있었던 것이지요. 김선비 역시 특유의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앞으로는 저작거리에 갈 때 몰래 숨어서 훔쳐볼 필요 없이 당당하게 함께 고르러 가자며 처녀의 긴장을 유쾌하게 풀어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따뜻한 미소는 그동안 성균관을 짓누르던 모든 어둡고 탁한 오해들을 단번에 날려버릴 만큼 눈부시게 찬란했답니다. 식당의 늙은 노인은 멀리서 세 젊은이의 아름답고 다정한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시며 주름진 입가에 흐뭇하고 따스한 미소를 머금고는 조용히 돌아가 솥에 불을 지피기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큰 소란이 일었으나 맑고 진실된 마음이 결국 거짓과 질투를 이겨내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셨으니 노인의 가슴 속에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듯 했지요. 굽은 허리로 아궁이에 툭감을 툭툭 던져 넣으시며 오늘은 유난히 밥맛이 달고 구수할 것 같구나. 허허하고 나지막이 중얼거리시는 노인의 뒷모습은 세상 그 어떤 스승보다도 위대해 보였습니다. 성균관의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파란 하늘 위로 피어오르며 마당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고 소란스러웠던 하루는 점차 부드러운 일상으로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유생들도 하나둘씩 흩어져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붓을 쥐고 글을 읽기 시작했고 명륜당에는 언제 소동이 있었냐는 듯 평화로운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비록 처녀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성현의 글을 읽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용기와 진정성은 모든 유생들의 가슴 속에 묵직한 가르침으로 깊이 남게 되었지요. 거짓으로 포장된 지식보다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처녀의 가냘픈 어깨가 만들어낸 작지만 아름다운 파문은 많은 이들의 굳은 마음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책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진짜 삶의 지혜였고 처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훌륭한 가르침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었답니다. 처녀는 자신의 낡은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돈하며 비로소 가장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방안을 찬찬히 둘러보며 남몰래 흘렸던 수많은 눈물과 깊은 회한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늘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고 사는 것처럼 답답하고 숨막혔던 지난 날들이 마치 까마득한 옛날의 악몽처럼 느껴졌고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완전히 홀가분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지요. 짐을 꾸리는 그녀의 손길은 아침에 유건을 조여 매던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경쾌했으며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본연의 맑고 고운 여인의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깥마당에서 들려오는 청아한 새소리가 마치 처녀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주는 경쾌한 노래처럼 방안을 가득 채우며 그녀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처녀가 보따리를 안고 성균관 대문을 나서려 할 때 이선비와 김선비가 나란히 서서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녀가 무사히 훌륭한 스승에게 닿을 수 있도록 가마를 미리 준비해 두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그녀가 어려움에 처하면 당장 달려가 돕겠다는 굳은 약속을 다정하게 건넸지요. 처녀는 두 사람의 넘치는 배려와 굳건한 우정의 눈시울을 붉히며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고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따뜻하게 마주치며 깊은 흔적을 새겼습니다. 무거웠던 거짓의 굴레를 벗고 진실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처녀의 가벼운 발걸음 위로 맑고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리며 포근하게 길을 밝혀주었답니다. 성균관의 묵직한 대문을 나서며 처녀가 깊게 들이마신 바깥 세상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시원하며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거짓의 허울을 모두 훌훌 벗어던지고 온전한 자신의 모습으로 내딛는 첫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멀어지는 처녀의 가마를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이선비와 김선비의 가슴 속에도 그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불안과 긴장의 끈이 스르르 풀리며 따뜻한 평온함이 찾아들었습니다. 세 사람을 얽매고 있던 복잡하고 위태로웠던 감정의 소용돌이는 이제 서로를 향한 가장 깊고 단단한 신뢰와 애틋한 우정으로 부드럽게 승화되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었어요. 훈장님의 배려로 처녀가 새롭게 머물게 된 곳은 한양 변두리의 고즈넉하고 평화로운 기와집으로 이름난 여성학자가 제자들을 가르치는 고상한 배움터였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닌 훌륭한 스승님은 처녀의 기구한 사연과 뛰어난 학문적 깊이를 이미 전해 듣고는 대문 앞까지 나와 두 팔 벌려 처녀를 아주 따뜻하게 품어주셨지요. 험난한 사내들의 세계에서 상처받고 지친 처녀의 가녀린 어깨를 다독이는 스승님의 부드러운 손길에 처녀는 그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체를 들킬까봐 두려움에 떨 필요 없이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포근한 진짜 보금자리를 마침내 찾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처녀는 정말 오랜만에 딱딱한 압박붕대를 모두 풀어내고 스승님이 내어주신 부드럽고 고운 빛깔에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정갈하게 차려입을 수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거칠고 주눅든 앳된 사내아이가 아니라 맑고 단아한 기품을 지닌 아름답고 지혜로운 본연의 여인으로 환하게 피어나 있었지요. 숨통을 조이던 답답한 천조각들을 불길에 던져 태워버리며 처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진정한 자유와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온몸으로 만끽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인의 옷차림으로 편안하게 앉아 차를 마시는 이 소박하고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도 값지고 소중하게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편 처녀가 떠나고 난 빈자리가 남은 성균관 동제 기숙사는 한동안 알 수 없는 헛헛함과 고요한 적막감으로 가득 채워져 두 선비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선비는 처녀가 머물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늘 차갑게만 굴었던 자신의 지난 날을 조용히 반성하고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진정한 도리에 대해 다시금 깨달음을 얻었지요. 김선비 역시 밤하늘의 달을 보며 비록 곁에 없어도 그녀가 어디선가 마음 편히 웃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부채를 접고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눈앞에서 그녀의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수는 없게 되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처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이 주는 안도감이 아주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큰 소란이 무사히 가라앉고 평화를 되찾은 성균관의 늦은 저녁 식당의 늙은 노인은 아궁이에 장작을 가득 채워넣고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저녁밥을 지으셨습니다. 모진 풍파를 겪어낸 젊은 유생들의 줄인 배와 놀란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는 귀에서 잘 쓰지 않던 귀한 쌀과 고기를 듬뿍 썰어 넣으셨지요. 솥에서 뿜어져 나오는 구수하고 진한 냄새는 식당을 넘어 기숙사 마당까지 퍼져나갔고 온종일 긴장과 혼란 속에 지쳐있던 유생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펄펄 끓는 진한 국밥을 그릇에 듬뿍 퍼담으시며 이 따뜻한 한 그릇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움과 상처를 모두 씻어내기를 속으로 간절하게 바라셨어요. 따끈한 국밥을 받아든 이선비와 김선비는 마주 앉아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뱃속부터 퍼져나가는 든든한 온기에 비로소 지난 며칠간의 모든 피로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엄격하고 차가웠던 이선비의 얼굴에는 전에 없던 부드러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고 항상 장난기 가득했던 김선비의 눈빛에는 한층 더 성숙하고 깊어진 이해심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처녀의 평안을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모든 진심을 고스란히 나누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들이켜며 두 선비는 앞으로 처녀가 걷게 될 새로운 길을 마음속 깊이 응원하며 성균관에서의 잊지 못할 애틋한 추억들을 아름답게 가슴에 묻어두기로 다짐했답니다. 이선비는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밝히고 붓을 들어 낡은 경전을 다시 필사하기 시작했지만 그의 글씨체는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따뜻한 곡선을 띠며 종이 위에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율법과 규칙만이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그의 굳건했던 세계관에 처녀가 보여준 희생과 용기는 커다란 균열을 내었고 마침내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라는 새로운 싹을 틔워내었던 것이지요. 진짜 배움이란 서책 속에 갇힌 활자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지는 것임을 그는 이번 사건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처녀가 남기고 간 그 묵직한 가르침은 평생토록 이선비가 훌륭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관리로 성장하는 데 가장 크고 든든한 학문적 밑거름이 되어주기에 충분했어요. 김선비 또한 자신의 방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밤바람을 맞으며 언제나처럼 가벼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깊은 진실함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얽매이는 것을 싫어해 늘 겉돌기만 했던 그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목숨 걸고 지키고자 했던 그 뜨거운 경험은 그의 방황하던 마음에 확실한 담을 내려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지요. 거짓으로 자신을 숨기고 살아야 했던 처녀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김선비는 진정한 자유란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세상과 당당하게 마주하는 것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제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다정한 선비가 아니라 속내까지 깊고 진실된 훌륭한 군자가 되어 처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 둥근 달을 향해 굳게 맹세했답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계절은 훌쩍 바뀌었고 처녀는 고즈넉한 여인들의 배움터에서 스승님의 따뜻한 가르침을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눈부신 학문적 성취를 이루어내며 주변을 놀라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불안에 떨며 도둑처럼 몰래 글을 읽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따사로운 햇살 아래 당당하게 서책을 펼치고 자유롭게 동학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나누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되었지요. 그녀의 맑고 깊은 지혜와 어려운 사람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씨는 한양 도성에 은은하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여인들이 그녀의 가르침과 인품을 본받고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내들이 모인 성균관의 높은 담장은 넘지 못했지만 처녀는 자신만의 새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스스로 개척하며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여인으로 우뚝 성장하고 있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처녀의 거처로 반가운 전갈과 함께 성균관에서 붉은 도장이 찍힌 두툼한 서찰 두 통이 도착하여 그녀의 입가에 맑고 환한 미소를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찰은 꼿꼿한 글씨체로 쓰인 이선비의 것으로 처녀의 건강을 묻는 점잖은 인사와 함께 그녀가 남긴 훌륭한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고 정진하고 있다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지요. 두 번째 서찰은 물 흐르듯 유려한 김선비의 글씨로 예쁜 꽃잎이 한 장 끼워져 있었으며 여전히 유쾌한 농담으로 처녀의 안부를 묻는 아주 다정하고 애틋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변함없는 우정과 따뜻한 소식은 처녀의 마음을 포근하게 데워주었고 지난날의 위태로웠던 기억들이 이제는 그저 입가에 미소를 짓게 만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처녀는 정성스럽게 먹을 갈아 붓을 적신 후 두 사람에게 답장을 쓰며 자신이 이곳에서 얼마나 평안하고 자유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지 맑고 밝은 마음을 가득 담아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거짓말을 벗고 진짜 내 모습으로 숨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나를 벼랑 끝에서 구해준 두 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는 깊은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았지요.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마저 아름답게 들리는 이 고요한 평화를 두 분도 성균관에서 굳건하게 느끼며 훌륭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따뜻한 축복으로 서찰을 정갈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서찰을 봉하는 처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앞날을 향한 찬란한 희망과 단단한 평안만이 부드럽고 눈부시게 빛나며 그녀의 고운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처녀의 갸륵한 효심과 굳은 심지에 크게 감동했던 명륜당의 훈장님은 비록 그녀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지만 남몰래 훌륭한 사람을 시켜 처녀의 고향집에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조용히 보내주셨습니다. 한겨울을 거뜬히 날 수 있는 풍족한 쌀가마니와 어머니의 병환을 다스릴 귀한 약재들이 수시로 보내졌고 집안에 쌓였던 빚마저 훈장님의 배려로 아주 말끔하게 해결되어 가세가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동생의 이름으로 성균관에 들어갔던 처녀의 무모하지만 숭고했던 희생이 결국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결실을 맺어 위기에 처했던 가문을 기적처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훈장님의 깊고 은밀한 보살핌 덕분에 처녀는 가족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을 완전히 훌훌 털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학문과 맑은 앞날에만 온전히 집중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어요. 고향의 어린 동생은 누이가 보내준 깨끗한 붓과 종이로 글을 익히며
누이의 당찬 용기와 깊은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훌륭한 선비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서당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글을 읽었습니다. 사내인 자신을 대신해 모진 고생을 감당해야 했던 누이를 생각하며 동생은 결코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마을에서도 효심 깊고 영특한 아이로 소문이 자자하여 가문의 자랑으로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었지요. 먼 훗날 훌륭한 관리가 되어 누이의 헌신에 보답하고 세상의 억울한 자들을 돕겠다는 어린 동생의 굳센 다짐은 처녀가 흘렸던 그 많은 눈물방울들이 모여 피워낸 가장 값지고 눈부신 희망의 꽃송이였습니다. 가족들의 건강하고 밝은 소식이 서찰을 통해 전해질 때마다 처녀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커다란 기쁨과 따뜻한 감동이 밀려와 매번 감사 기도를 조용히 올리곤 했답니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기침만 하시던 늙은 어머니, 역시 따뜻한 밥과 좋은 약재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거치고 마침내 툭툭 털고 일어나 마당을 거닐 수 있을 만큼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달 밝은 밤이면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한양으로 떠나 험난한 길을 걷고 있을 가엾은 딸이 훌륭한 사람들의 보살핌 속에서 무사히 지내기를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비셨지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끈끈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튼튼한 끈으로 연결되어 서로에게 닥친 거친 비바람을 든든하게 막아주는 가장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몰락해가던 낡은 집안에는 다시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향해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디며 깊은 평안을 온전히 누리고 있었어요. 따스한 봄바람이 꽃향기를 머금고 불어오던 고요한 저녁. 처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달빛을 마주하며 단정하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차분해진 그녀는 정돈된 책상 위에 물을 떠놓고 천천히 먹을 갈며 하루 동안 배우고 느꼈던 귀한 가르침들을 조용히 복기하고 있었지요. 은은한 묵향은 과거의 긴장감 넘치던 냄새가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정신을 집중하게 해주는 편안하고 고상한 향기로 방안을 아주 부드럽게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글귀를 적어 내려가는 처녀의 단아한 뒷모습은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나무처럼 깊게 뿌리를 내리고 고요했어요. 종이에 붓을 한번 터치할 때마다 처녀의 머릿속에는 모진 고생을 하며 험난한 길을 걸어야만 했던 지난날의 성균관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술천은 유생들의 날카로운 괴롭힘에 가슴 졸이며 눈물 짓던 시간들도 분명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벼려낸 뜨거운 대장간의 불꽃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시련이었지요. 그리고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곁을 지켜주었던 이선비와 김선비의 다정하고 든든한 온기 덕분에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만 찬란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하고 맑은 자신을 완성해 주었다는 사실에 처녀는 감회에 젖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글쓰기를 마치고 책상을 정리하던 처녀의 눈길이 문득 방 한 구석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작고 고운 붉은 칠을 한 나무상자 위에 다정하게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처녀가 성균관을 떠나오던 날 김선비가 멀리서 사람을 시켜 마지막 선물이라며 전해주었던 바로 그 반짝이는 은비녀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상자였지요. 상자 안에는 이것을 꽂고 언제나 맑게 웃으며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길 바란다는 김선비의 다정한 편지가 함께 들어있어 처녀의 가슴을 뭉클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처녀를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아픈 증거품이 이제는 그녀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부적과도 같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하여 그녀의 곁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 속에서 은비녀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빛나는 은빛 테두리를 손끝으로 부드럽게 쓸어보며 깊은 상념과 따뜻한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단정히 앉아 풍성하게 자라난 고운 머릿결을 정성스럽게 빗어 넘기고는 그 은비녀를 쪽진 머리에 단단하고 예쁘게 꽂아 넣었지요. 둥근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반짝이는 비녀는 처녀의 단아한 자태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무척이나 고와하고 아름답게 방 안의 공기를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자신을 마주보는 처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시련을 이겨내고 진실을 마주한 굳세고 지혜로운 여인의 가장 완벽한 평온함을 띠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봄밤의 맑고 서늘한 바람이 대나무 숲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가며 사르륵 사르륵 기분 좋은 자연의 노래를 밤하늘 가득 평화롭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둥근 달은 유난히도 밝고 따스한 빛을 세상 구석구석으로 부드럽게 뿜어내며 처녀가 머무는 이 작고 고요한 방 안을 아주 포근하고 다정하게 감싸 안아 주었지요. 멀리서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깊은 밤의 고요한 정막을 가볍게 일깨워줄 뿐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이 완벽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결코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처녀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드는 벅찬 행복과 가벼운 자유로움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멀리 떨어진 한양 도성의 성균관 식당에서는 허리가 굽은 노인이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무사히 모두 마치고 갯마루에 걸터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노인의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 위로 밝은 달빛이 쏟아져 내렸고 처녀가 떠난 후 한결 조용해진 명륜당 쪽에서 낭낭하게 들려오는 유생들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지요. 모진 풍랑을 지혜롭게 딛고 일어나 새하얀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아오른 그 착하고 맑은 아이도 지금쯤 이 둥근 달을 보며 편안하게 미소 짓고 있겠지 하고 조용히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노인의 입가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너그럽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갔고 그의 투박한 손은 밤바람을 맞으며 아주 오랫동안 깊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방에서 서책을 읽던 이선비와 김선비 역시 밤이 깊어지자 약속이나 한 듯 기숙사 창문을 열고 처녀가 올려다보고 있을 같은 달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저 하늘에 빛나는 달빛만큼은 세 사람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단단한 끈으로 영원히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거친 파도처럼 성균관을 뒤흔들었던 험난한 위기와 아슬아슬했던 감정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서로의 평안을 비는 순수하고 따뜻한 기도만이 맑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선비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안도감과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며 촛불을 끄고 아주 달콤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조용히 누울 수 있었답니다. 거짓과 질투가 소용돌이치던 성균관의 그 끔찍했던 사건은 어느새 오랜 시간이 흘러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아주 따뜻하고 교훈적인 한편의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가문을 지키려 사내의 옷을 입었던 한 처녀의 지극한 효심과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두 선비의 굳건한 우정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게 울렸지요. 거짓을 덮어주기보다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가르쳐준 이 이야기는 그를 배우는 젊은 유생들에게 율법보다 사람의 맑은 진심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 역시 달 밝은 밤이면 아이들을 무릎에 뉘이고 그 지혜롭고 용감했던 처녀의 훌륭한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며 훈훈한 미소를 짓곤 했어요. 밤이 가장 깊고 고요해진 시간, 처녀는 방 안의 촛불을 입으로 가만히 불어 끄고는 맑은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마마루로 조용하고 가벼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슴을 옥죄던 답답한 붕대 없이 시원하고 가벼운 치맛자락을 밤바람에 부드럽게 날리며 서 있는 이 순간이 그저 꿈결같이 평화로웠지요. 밤 공기는 처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어루만져 주었고 멀리 산등성이를 넘어오는 바람의 숨결은 마치 하늘이 내리는 따스하고 다정한 위로처럼 그녀의 이마에 닿아 부서졌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된 처녀의 맑고 투명한 얼굴 위로 평온한 밤의 위로가 포근하게 이불처럼 덮이고 있었답니다. 처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에 총총히 박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지나온 험난했던 시간들과 자신을 따뜻하게 구해주었던 고마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애틋하게 떠올려 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자신을 내던져 지켜준 두 선비의 용기, 그리고 진실의 길로 이끌어준 식당 노인의 깊은 지혜가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이 벅찬 평화는 존재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지요. 세상은 때때로 모질고 매섭지만 그 속에서도 진심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결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삶의 위대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처녀는 깊고 고요한 감사 기도를 밤하늘에 조용히 올리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희망찬 아름다운 하루가 될 것이라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굳게 믿었어요. 모든 아픔과 시련이 부드러운 봄눈처럼 녹아내린 이 완벽하게 고요한 밤의 끝자락에서 처녀는 포근한 잠자리에 누워 스르르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편안하게 감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며시 넘어온 달빛이 그녀의 맑고 고운 얼굴을 다정하게 비추어 주었고 바람의 노래는 지친 마음을 다독이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자장가가 되어 온 방안을 가득 채웠지요.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린 처녀는 입가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밤하늘을 향해 나지막하게 맑은 인사를 건네며 아주 깊은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긴 밤 푹 자고 일어나면 맑은 새 아침이 밝아올 테니 이제 그대도 근심을 내려놓고 좋은 꿈 꾸며 편안히 주무세요 하고 아주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이지요.